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그 다음에 톨러런스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톨러런스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톨러런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씁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유니트하고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종종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된 단위 또는 1차 단위, 즉 핵심이 되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를 프라이머리 유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 단위 혹은 주 치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옵션을 보시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먼저 유니트 포맷을 봅시다. 유니트 포맷에 보면 디시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디시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십진법을 의미하고요. 그 위에 사이언티픽이나 엔지니어링이나 아키텍처 이런 여러 가지 단위들이 존재합니다. 사이언티픽 그러면 과학 지수법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적인 치수라고 보시면 조금 애매하겠지만 이 치수가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밀리미터로 우주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미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다른 치수가 또 필요합니다. 다른 숫자 체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이언티픽의 예제입니다. 엔지니어링이나 아키텍처나 이제 이거는 그 해당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주로 십진법이나 아니면 맨 아래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면 됩니다. 디시멀보다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윈도우가 지닌 기본 유니트를 쓰겠다라는 뜻으로 바뀌겠고요. 당연히 윈도우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십진법을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은 십진법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맞춰 놓으면 좋습니다. 또 뭐가 좋냐면 바로 이것. 디시멀 세퍼레이터라는 이 값이 자동으로 윈도우 데스크탑을 쫓아갑니다.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뭐냐면 소수점 자릿수 표현하기입니다. 자,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디시멀로 놓고 치수를 하나 입력해 보죠. 자, 24.42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24점이라는 게 이게 XY를 말하는 좌표일까요? 소수점을 말하는 마침표일까요? 그죠?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이게 디시멀로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디파이 들어가면 바로 이 컴마를 페리오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디시멀을 쓰게 되면 이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마침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바꾸기가 귀찮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이게 쉼표로 찍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페리오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 자, 또 하나. 디시멀로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유니트가 디시멀입니다. 한참 키웠는데 더 키워야 되겠네요. 자, 확대. 자, 지금 이제 1000단위죠. 1600mm입니다. 그럼 1.6m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읽는 거하고 지금 상태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놨을 때 이렇게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1000단위 자릿수가 찍히니까 훨씬 더 읽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데스크탑은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하나는
소수점을 마침표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두 번째는 천 단위마다 자릿수를 알아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메모장 나눠드린 것 중에 디시머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라든지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설계 도면은 대부분 다 그 1000mm, 즉 1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천 단위 자릿수를 찍어놔야 빨리빨리 그 길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프리시즌. 이건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0으로 놓으면 네, 소수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프리시즌. 우리가 작업할 때는 바로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놓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라운드 오프.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반내림. 그러니까 0이란 얘기는 반올림, 반내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0.5라고 놨습니다. 0.5를 기준으로 반올림, 반내림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올림, 반내림을 하게 되겠고요. 뭐 0.05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05마다 반올림, 반내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굳이 이제 우리는 이게 의미가 없죠. 얘는 의미가 없고, 자, 여기 프리픽과 서픽은,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머릿말, 꼬릿말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쉬워요. 그 인터넷에 그 게시판에 글 쓸 때 보면 머리글 남기죠. 머리글이 프리픽, 그 다음에 꼬릿말이 서픽입니다. 즉, 이 숫자 앞에, 이 치수 앞에 뭔가 자동으로 붙이고자 할 때 이 말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건 프리픽. 이 뒤에 뭔가 계속 붙여야 돼요. 그건 서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했고요. 서픽은 밀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A라는 말이 붙나요? 뒤에 밀이가 붙나요? 네, 머릿말과 꼬릿말입니다. 근데 머릿말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꼬릿말은 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메저먼트 스케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성창 있죠. 컨트롤 1키 눌러서 쓰는 속성창 있죠. 네, 걔를 써야 됩니다.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쓰는 속성창을 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죠.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기는 한데, 아니다, 우리 걸로 가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데, 자, 이렇게 하죠. 옵셋, 라인, 옵셋 100mm, 옵셋 200, 옵셋 120, 다시 100mm, 필렛, 레이어, 센터, 빨강색에 로드. 제가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심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뭘까요? 외벽 420mm. 네, 420mm짜리 외벽입니다. 자, 서클.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고요. 카피. 복제를 했습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고요.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3배 키웠어요. 이게 디테일 그리는 방법입니다. 디테일, 즉 상세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세도를 뽑아냅니다. 벽이라든지 혹은 너무 공간이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수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복제를 한 다음 지금처럼 잘라내고 그 다음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A부 디테일 스케일 1:3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부에 있는 상세도를 그렸는데 몇 배 키운 거예요? 3배 키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im 스케일 아니 디멘전 피트 한 20만 줄까요? 치수가 보이나요? 너무 작죠? 다시 보겠습니다. 30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continuous 자, 레이어 치수에 대한 레이어는 빨강색입니다. 그 다음 문자는 녹색입니다.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아.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치수 보이나요? 근데 얼마예요? 3배를 키워놨으니까 이 값이 원래는 200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는 120으로 나와야 되고 여긴 100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나요? 3배 다 커져 버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요거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숫자 1키를 눌러볼까요? 자, 일단 선택합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 치수가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 프라이머리 유니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찾습니다.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도 있고 프리픽이나 서픽도 있고 라운드 오프도 있고 근데 보니까 스케일 라이너라는 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얼마나 작아져야 돼요? 3분의 1로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0.3333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시키는 겁니다. 1 나누기 3이라고. 그러면 CAD가 알아서 나눠지기 때문에 값이 쉽게 맞아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값으로 하는 겁니다. dim 스케일 라이너. 이 값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제가 얘를 그대로 1로 놨습니다. 그대로 1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자, 메저먼트 스케일의 스케일 팩터를 1 나누기 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디파이 그리고 업데이트 맞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치수 값들이 다 3분의 1로 줄어서 나온단 말이죠. 자, 맞습니까? 3분의 1로 줄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프로퍼티스 창에서 바꾸는 게 그냥 조금 더 편합니다. 물론 이거 디멘전 스타일을 만들어서 써도 되기는 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됩니다. 디멘전에 가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new 얘인데 여기에 1 나누기 3이라고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라고요.
자, 커런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3333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디멘전 스타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얘는 200이 됐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디멘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속성창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속성창을 쓰지 않는다면 뭘 쓰면 돼요? 디멘전 스타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어쨌든 메저먼트 스케일 이해되셨나요? 네. 메저먼트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제로 서프레션입니다. 즉 제로 값을 억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소수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제로예요. 예를 들어서 100.0000입니다. 그러면 그 .0000을 표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수점이 있으면 자동으로 표현해주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제로 서프레션입니다. 바로 지금 자동으로 억압하라고, 자동으로 조절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입니다. 이쪽은 각도예요. 각도는 굳이 그러니까 제로 값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각도는 보여줘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대신에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0으로 바꾸고, 얼터네이트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대체 단위 또는 2차 단위 또는 보조 단위 또는 부가 단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쓸까요? 대체 단위를 혹은 2차 단위를 왜 쓸까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려온 도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단위예요. 맞아요. 단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밀리미터이지만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는 아직도 인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도면에 하나는 밀리미터, 하나는 인치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얼터네이트 유니트에 보시면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 단위를 화면에 보이세요. 이 값을 체크해야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니트 포맷 똑같이 있네요. 뭘 써야 돼요? 윈도우 데스크탑. 프리시즌입니다.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것인가. 보통 밀리미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밀리미터를 쓸 때는 소수점 안 쓰죠. 근데 인치 같은 경우는요, 한 자리 정도는 씁니다. 5.2인치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5.21인치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종종 씁니다. 자, 확인.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가로치고 뭔가가 나옵니다. 200mm인데 약 7.9인치라고 합니다. 캐드가 알아서 잘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느냐? 바로 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디파이에 넘어 들어가면 바로 여기 멀티플러 포 얼트 유니트, 바로 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값을 제가 1로 놨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에 나온 치수 곱하기 이 값을 하는 거예요. 멀티플러 포 얼트 유니트를 곱합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트에다가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이게 멀티플러 값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값을 2배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얼터네이트에 이 값을 2로 고쳐놓으면 됩니다. 멀티플러 포 얼트 유니트. 그러면 값이 2배 커진 거 맞습니까? 네. 만약에 2분의 1로 보여야 해요. 그러면
0.5라고 써도 되지만 1 나누기 2라고 써도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2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1인치를 아니다. 미리를 인치로 바꿔야 되겠죠. 자, 1인치는 25.4mm라는 거 알아요.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1mm는 몇 인치일까요? 자, 보세요. 자, 노트패드로 할까요? 1인치는 25.4 mm죠. 그럼 1mm는 1 나누기 25.4 인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값을 넣어버리면 1 나누기 25.4 그러면 계산을 못한단 말이죠. 왜 못할까요? 맞아요. 소수점. 정수 나누기만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CAD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10 나누기 254. 그러면 어쨌든 둘 다 몫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 나누기 254. 그랬더니 0.0393700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이 값. 이게 바로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00mm, 그 다음 7.94가 과연 인치가 맞느냐, 밀리미터가 맞느냐, 이걸 좀 더 편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뭘 써요? 머릿말과 꼬릿말을 쓰는 겁니다. 자, 얼터네이트는 인치, 프라이머리는 밀리미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0밀리 7.9 인치.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머릿말과 꼬릿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보죠. 여기 플레이스먼트. 요건 뭐냐면 위치값입니다. 뭐냐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 단위 뒤에 얼터네이트 값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래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를 누르면 첫 번째 치수 아래다가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조금 더 보기가 더 편해집니다.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차입니다. 자, 공차, 톨러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허용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용치,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허용해 줍니다 라고 하는 허용치를 한자로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값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3개를 씁니다.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3가지 값을 사용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2개예요.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가 하나 별도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만들 건데 이 벽의 두께가 200mm입니다. 근데 200mm에서 201mm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mm까지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2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m인 거죠. 그러니까 201mm에서 199mm 사이에 벽 두께가 측정이 되면 오케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공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용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용치가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를 수 있어요.
200ml를 기준으로 플러스 2ml, 마이너스 1ml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플러스 2ml, 마이너스 1ml.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ml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건 어때요? 199ml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시메트리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 값이 똑같은 것을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값과 아래 값이 좌우로 혹은 상하로 대칭이 되는 걸 시메트리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컬이나 사실 디비전은 똑같은 말입니다. 시메트리컬로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퍼 밸류 하나만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제가 1이라고 놨습니다. 1.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mm가 됩니다. 자, 프라임 얼터네이트는 끄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네, 뿌린말도 지우고 오케이. 여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붙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00ml를 기준으로 허용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201mm에서 199mm까지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거 텍스트에 이 특수문자 있었습니다. 텍스트에 이 특수문자 있었습니다. 뭐죠? 네.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C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센터 마크 파이기호. 그럼 퍼센트 D는 뭘까요? 디그리 각도.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딤 스타일로 넘어가 보죠. 모디파이. 이번엔 시메트리컬이 아닌 디비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퍼 밸류 2mm, 로우 밸류 1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아래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공차를 쓸 때는요. 공차를 쓸 때는 이 문자가 이 허용치 있죠? 이 값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톨러런스에 가면 바로 여기 버티컬 포지션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지금 바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버티컬 포지션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요? 미들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버티컬 포지션을 탑으로 놓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버티컬 포지션은 네. 미들로 놓습니다. 또 하나. 공차의 문자 크기가 너무 커요. 이렇게 공차가 들어갈 때, 허용치가 들어갈 때는요. 원래 치수 문자의 0.5배에서 0.4배 정도로 작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공차 문자의 크기가 어떤가요? 치수 문자와 똑같죠. 크기가. 문자의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이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위에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0.5 또는 0.4. 자, 0.5로 가죠. 2분의 1.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전체 다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속성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어퍼 밸류가 있고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그죠?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볼까요?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양수입니다. 로우 밸류는 음수입니다.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결과는 양수가 나오죠. 그리고 음수 곱하기 음수 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나요? 자, 그럼 외워두세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자, 어퍼 밸류가 기본값이 뭐라고요? 플러스입니다.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요. 자,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그럼 어퍼 밸류 기본값이 마이너스인데 숫자가 마이너스 1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뭘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어퍼 밸류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기본값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뭘로 표시돼요? 마이너스로요. 로우 밸류가 2입니다. 플러스 값이 들어왔죠? 근데 기본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뭘로 표시돼요? 마이너스로요. 이렇게요. 때때로 이 공차가 플러스 플러스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를 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공차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뭐 자동차 바퀴처럼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막 폭발 운동을 하면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걸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장치 중에는 구멍이 있고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과 축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근데 어떤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어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조금 더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헐겁겠죠. 그래서 이런 걸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구멍을 작게 만들고 축을 크게 만듭니다. 그럼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이거 억지로 때려박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열을 가해요. 그러면 얘가 팽창해서 약간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스 같은 걸 바른 다음에 망치로 때려박아요. 그 나중에 식히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요. 이건 안 빠져요. 이런 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 끼워 맞춤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200mm이지만 재료 이렇게 1mm, 2mm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값이 199에서 198까지 만들어져라 이런 얘기겠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는 그런 억지 끼워 맞춤도 있고 헐거운 끼워 맞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자, 또요. 자,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디비전이 아닌 리미트로 바꿔봅니다. 리미트는 이 두 가지를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값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설계자예요. 설계자니까 기준값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게 편해요. 아, 여기 벽 200mm인데 원래 200mm인데 뭐 좀 오차 날 수 있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공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가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20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어쩌라고 도대체 몇 미리로 가공하라고 몇 미리로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 이 벽이요 199에서 198 사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아, 이거 벽 두께가 199에서 198 사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이 사이값 어디로 맞추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을 때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치수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설계자는요. 이렇게 안 넣고, 그러니까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디비전으로 바꿔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치수 공차입니다.